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바쁜 일과를 보내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루 시황 정리를 하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들 답해드리고 또 저도 궁금했던 종목들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저녁 시간이 아주 흥미롭고 가장 하루 중에 가장 좀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하루에 이제 증시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은 매일매일 이렇게 뭐, 그, 저녁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제게는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을 좀 활용하고 그러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일 이렇게 시황을 생각하고 또 전망하고 그러면서 아주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뭐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미국 증시하고 거의 연동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0.3% 정도 S&P 500과 나스닥이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오늘 0.3% 정도 하락했으니까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고요. 이제 미국의 시간외가 아니라 미국 선물 지수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2차 전지도 좋았고 또 바이오도 괜찮았고 반도체는 약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괜찮았는데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장에서 반도체가 조금 아쉽게 흘러갔죠. 하지만 내일 또 이제 반도체가 잘 갈 겁니다. 잘 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 특히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 대형주들 움직임 보면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고 쫙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무리했고요. 또 시간외에서 또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시간외에서 또 거의 다 채우고 내일 어떤 내일 증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내일은 오늘 많이 빠졌던 반도체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 시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미국에서 FOMC가 이제 끝났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갔는데 파월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완전히 요동을 쳤습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는 이제 그 미국 나스닥 분봉을 보여드렸는데 파월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시장에 유화적인 뭐 금리 상승이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랑 이런 게 없다는 아예 뭐 거의 단언을 하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그 단서를 달고 금리를 뭐 인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살짝 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은 완벽한 그 비둘기파는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쫙 빠집니다, 주가가. 그래서 오늘은 매우 그 아주 요상한 그런 하루였어요. 미국 증시가. 그리고 우리 증시도 그에 영향을 받아서 선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중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단히 많이 빼고 이런 장은 아니었고요. 좀 애매하게 완전히 누르지도 않고 좀 지켜보자는 그런 느낌의 장세가 종일 펼쳐졌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호재가 되는 거예요. 불안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얘기를 꺼낼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선반영한 뒤에 일단 이벤트가 지나가 버리는 재료의 소멸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내일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 미국 증시 봐야 되지만 지금 선물지수 올라가는 추세로 보면은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일이 금요일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는 또 연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 껴있고, 유럽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장이기는 한데 어쨌든 FOMC가 큰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다는 거 그거는 그 자체로 그냥 호재가 될 수 있어서 내일은 일단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359 종목이 코스피에서 올랐고 516 종목이 빠졌는데 0.31%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0.28% 빠졌으니까 거의 대형주가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811 종목이 오르고 715 종목이 빠졌는데 오른 종목이 100 종목 가까이 더 많았는데 0.17%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은 0.55% 하락.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 특히 금융투자가 팔았고 코스닥은 개인만 샀는데 금융투자가 약간 매수를 거둔 그런 하루였습니다. 선물지수 말씀드린 대로 1% 가까이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0.44% 빠져서 1375원대로 내려왔고 국제유가는 3.58% 하락해서 79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휴장에 따른 해외 증시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한 증시가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FOMC 기조 등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며 장중에 등락을 거듭한 후 기관의 금융주 중심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과 2차 전지주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보합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물가 하락세 둔화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며 하락 출발한 지수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FOMC에도 불구하고 경계감이 유지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를 기반으로 금융, 기타 제조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비금속과 통신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이 5종목이 살짝 올랐는데요. 2차 전지와 기아 정도 올랐고 반면에 이제 KB금융이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삼천당제약이 7%대 오늘 외국의 이제 리포트가 오늘 뭐 괜찮은 호재성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셀트리온의 초반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오늘 나왔는데 삼천당제약이 장중에 반영하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7%대 올랐고 리노공업이 3%대, 알테오젠과 솔브레인이 2%대 올랐고요. 반면에 HLB가 4%대 하락이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가 섬유의복이 제일 좋았는데 메탈랩스 10%, FNF가 6%대 올랐는데요. FNF는 그 지난해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됐고 또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그 실적 자체뿐만 아니라 실적의 질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좀 섬유의복이 많이 빠졌다. FNF가 10만 원 가까이 10만 원대 정도에서 놀던 애가 6만 원대까지 6만 원대 중반까지 밀려 있어서 이 종목은 좀 많이 싸졌다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관심 종목에 담아뒀는데 오늘 6%대 올라왔습니다. 근데 참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섬유의복의 FNF 같은 종목은 싸다는 느낌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선뜻 사지지가 않는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DB 손해보험이 4%대, 롯데 손해보험과 삼성생명이 3%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비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원익 QNC가 5%대, SG가 3% 정도 하락했네요. 그리고 금융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우리기술투자 7%대, 플루토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2% 가까이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풍제약이 2%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2.7%, 진원생명과학과 한올바이오파마가 1%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삼천당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고 녹십자 웰빙, 휴메딕스, 펩트론, 네이처셀이 4%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6%대, 펜젠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FOMC 결과 중립적이다. 해석은 더비쉬, 지금 비둘기파라는 거죠. 불안 심리는 진정,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 2%대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물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금리 인하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 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선반영을 했다. 그리고 과도한 불안 심리가 완화 국면으로 바뀌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 최근에 있었잖아요. 연준 그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뭐 발언하고 이런 거. 자,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졌을 뿐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완화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완화, 즉 금리가 인상기는 끝났고 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FOMC에 대한 이제 해석, 시장의 해석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 금리를 그러면 언제 인하할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어 이건데 5월 FOMC 지나갔고 6월과 7월은 다 금리 동결에 아주 강력한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자, 문제는 9월인데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느냐 아니면 인하하지 않느냐, 뭐 동결하느냐 이건데, 자, 지금 보면은 금리 동결이 43.6, 금리 인하가 43.9, 금리 인하 한 단계 인하하는 게 0.3%포인트가 높죠. 금리 인하 쪽으로 살짝 쏠려 있는 것 같죠. 자,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시면 now 말고 어제 원데이, 어제 하루 전. 자, 보시면 금리 동결이 46.0, 금리 인하가 42.6으로 금리 동결 쪽으로 쏠렸었어요. 그런데 파월 오늘 발언 나오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파월의 발언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고개를 들고 있다. 9월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장의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9월까지, 9월 FOMC까지. 물론 9월 FOMC까지, 9월까지 밀어올린다는 건 아니고 선반영할 겁니다. 지금 5월이잖아요. 뭐 대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치면은 곧 증시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자, 11월 7일에 있을 FOMC도 볼까요? 지금 보면 금리 인하가 44.0, 금리 동결이 33.3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면 금리 동결은 똑같은데 금리 인하가 43.6에서 44.0으로 0.4%포인트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역시 11월에도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쪽으로 조금씩 쏠려가던 그 분위기가 9월과 11월 쪽으로 나뉘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12월 18일 보면은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가 많죠. 38.8. 그리고 동결은 17.0. 어제 18.3에서 17.0으로 동결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9월에 금리 인하, 뭐 9월이 아니더라도 11월에 인하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파월 발언 이후에 이게 오늘 핵심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를 더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 이게 남아있죠.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실적 발표하고 잠정 실적 나오고 나면은 기업에서는 이제 이 실적 발표를 뭐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 I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컨퍼런스 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업 실적을 설명하고 또 뭐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자랑하는 거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해석을 도와주는 거죠. 해명하는 거죠.
자, 그런 자리가 IR이라고 하는 자리가 계속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5월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5월 3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한미약품, 뭐 네이버 한미약품이 두 번씩 나오는 이유는 하나는 뭐 국내 전문가 대상으로, 하나는 해외 전문가 대상으로.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한 칸에 다 못 적는 그 경우는 더보기 누르면 이제 쭉 뜹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인을 해서 IR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들은 그 IR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회사 측의 설명, 뭐 어떤 신사업을 하고 있다, 뭐 어떤 그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뭐 등등의 뭔가 질의응답과 설명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주가에 그 이제 내 투자 종목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IR 일정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IR 일정은요 공지를 해요. 그 공시 자료만 잘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뭐 종목을 별달리 신청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두 종목을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제일 그 오랫동안 사고 있는, 뭐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연속으로 가장 길게 사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인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차트 보면서 주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하거나 할 수 있느냐는 이제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주가도 이렇게 그 차트 보면서 예측하는 게 뭐 100% 맞지는 않죠. 그 확률을 높이고 뭐 그러는 건데, 대신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수급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은데, 코인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수급 위주로 이제 이 가격이 형성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봤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120일 기준선에 닿아서 그 가격대가 빠지지, 그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매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8,100만 원이었어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8,100만 원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 이제 그 8,100만 원의 공방을 펼치다가 그게 반등이 나오더니 8,200 뚫고 지금 8,300도 뚫었죠. 지금 오늘 몇 시간 사이에 한 몇백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으로 한 8,100만 원 사기는 뭐 어렵고 이제 쪼개서 아마 사야 되지만, 어쨌든 그 가격이 이제 저점을 알고 이제 대응할 수가 있었을 그런 상황.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도 잠깐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가장 길게 사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 BGF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 31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주가도 11만 원대 초반에서 13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주가 상승의 원인,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BGF 리테일의 1분기 실적이 오늘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2%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가 줄었습니다. 매출은 CU 운영하는 회사니까 지금 고물가 그리고 소비 침체 등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편의점 업계를 선도하면서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지난해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상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시간외가 좀 빠졌습니다. 2.33% 하락을 했고 3,100원이 빠졌습니다. 13만 원 기록했고요.
거래량이 38,200%. 오늘 뭐 어마어마한 시간의 거래량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11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정확히 반등하기 시작해서 오늘 121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아마 기대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시간외가 빠졌죠. 121선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하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BJF 리테일이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 이 우려를 한번 담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 유진테크입니다. 지금 반도체들 중에서 그 외국인 또는 뭐 기관 또는 둘 다가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외국인이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103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주가도 4만 1,000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91만 주를 계속 덜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자, 그럼 외국인이 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죠. 왼쪽에 체크해 놓은 거 네 군데 체크해 놨는데 4,600원, 3,450원 올리고 1,700원 빼고 또 3,400원 올렸다가 뭐 200원 뺐다가 600원 올렸다가 900원 뺐다가 2,500원 뺐다가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데 주가는 한 번에 팡 튕기고 좀 뺐다가 팡 튕기고 좀 뺐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 지금 4월 18일 이후에 뭐 사실상 4월 초부터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4월 24일에 3,900원 튕기고 나서는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어제와 오늘 1,300원이 빠졌죠. 900원, 400원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시간에 보면은 0.75% 400원이 올라서 53,600원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황이 좀 좋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좋고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뭐 한 2, 3천 원 촥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진테크 일봉 보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맞는데 2월이죠. 2월 초부터 3월까지 지금 481선, 241선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잡은 뒤에 3월 중순부터 쫙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3만 원대, 3만 3천 원대 후반, 3만 4천 원 정도에서 5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왔고요. 아직 상승 추세는 전혀 끊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게 오늘 아까 이제 2시 몇 분쯤에 8,100만 원 지지를 받으면은 그 여기가 저점일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캡처한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요 파란색 선이 121선이고요. 지금 보면은 정확히 걸쳐 있죠. 이제 121선에 어제 121선에서 딱 터치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 오늘 121선 터치했는데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를 일봉이 아니라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더 기가 막히게 뭐 8천 한 뭐 60만 원, 70만 원 이런 자리에서 곧바로 반등했다가 또 살짝 눌렸다가 이러면서 계속 그 매물을 소화하고 그런 자리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걸 보니까 8,300 지금 11만 원대 그러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121선 터치하고 갔죠. 그러니까 8,100일 때 매수를 했으면 만약에 뭐 한 개 비트코인 한 개를 샀다면은 지금 한 200 얼마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얼마인가 보니까 8,322만 원 정도 하네요. 지금 이 캡처한 상황보다는 한 3, 40분 정도가 이제 좀 더 지났는데 8,322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런 이제 비트코인도 뭐 코인도 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차트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주요 매물대, 매물벽 이런 자리들이 차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뭐 그냥 사고 파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아마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 다우가 169, S&P 500이 30, 나스닥이 133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다우가 209포인트, S&P 500이 38포인트, 나스닥은 160포인트 상승 중입니다.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내일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